네, 뉴스원 기획 인터뷰 시간입니다. 2021 코로나 돌파 구정을 말한다. 오늘은 연제구의 이성문 구청장님 모시고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나오셨으니까 그래도 이렇게 인사 한마디는 카메라 보시고. 네. 예, 반갑습니다. 예, 연제구민 여러분 그리고 우리 뉴스원을 애독하시는 그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렇게 또 이 좋은 자리에서 또 화면을 통해서 만나뵙게 돼서 정말로 반갑습니다. 네. 긴장 안 하신 거죠? 네. 조금 했죠. 조금. 예. 제가 이렇게 추측을 좀 해봤는데요. 예. 학교 다니실 때 이름 때문에 별명 있으셨죠? 이름 별명은 아니고요. 네. 그 굉장히 좀 이해할 수 없는 별명인데 물론 이름으로 얘기하자면 네. 제가 초등학교 때 애들이 저를 그러니까 곰풀 이렇게 불렀어요. 그래요? 근데 이제 문자를 뒤집으면 곰이 되는데 풀은 왜 붙은지는 모르겠어요. 네. 아니 저는 뭐 생각했냐면요. 이 세대 문제인가? 저는 성문종합영어 생각했거든요. 예, 그런 별명 없으셨어요? 그거는 뭐 워낙 또 유명해서 굳이 별명으로 하지는 않았죠. 제가 근데 대신에 이제 그 호기심 천국. 네. 예, 제가 막 궁금한 거는 못 참고 막 물어보고 막 찾아보고 그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친구들이 좀 피해 다녔겠네요. 그러셨군요. 성함을 딱 듣는 순간 그래서 영어를 정말 잘하시지 않을까? 막 저 혼자 이런 생각했거든요. 예. 영어 좋아하셨나요? 읽기는 뭐 어쨌든 대학은 갔으니까 그 정도 됐는데 듣기 말하기 잘 안 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공감 100%입니다. 이제 우리 시대는 영어를 눈으로 이렇게 보고 외워서 공부하는 시대라서 요즘 영어가 너무 많아요. 예. 코로나, 이것도 참 발음이 너무 웬만하면 정말로 쓰려고 약간 실질적인 노력을 좀 맞습니다. 합니다. 돌려서요. 자, 저희가 이 코로나 이 돌파 구정을 말한다. 사실 현업에서 지자체에서 가장 가깝게 코로나를 경험하고 아파하고 대책을 세우시면서 힘들고 어려웠던 점들을 풀어보려고 이런 기획 인터뷰를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뭐 거창한 정책 홍보 너무 많은 언론에서 하고 있고요. 저희는 정말 그 현장에서 얼마나 힘드셨고 좀 들어드리고 위로해드리는 자리가 좀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을 좀 했었는데 얼마 전에 또 목욕탕 집단 발생이 좀 됐었죠, 연제구에요. 같은 장소에서 또 그 좀 집단 확진이 생겨서 또 그 부분에 대해서도 또 나름 많이 또 원성을 좀 사고 있는데 참 그래도 제가 그냥 막 마냥 뭐 내버려 둔다거나 뭐 관리를 부실하게 했다거나 뭐 이런 거는 아닌데 워낙 그 자리가 또 인기가 많은 업소이다 보니까 많이들 가시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뭐 아무래도 이제 많이 또 가시다 보니까 그런 좀 확진 사례가 몇 차례 나는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그 확진자에 대한 보고 상황을 뭐 매일이 아니라 매 순간 들으시잖아요. 이렇게 우리가 TV나 뉴스 기사에서 보는 거하고 딱 들었을 때 감동 굉장히 다르실 것 같아요. 뭐 오늘 사실 이렇게 좀 자료로 뭐 예방 접종뿐만 아니라 매번 그 코로나 발생 상황에 대해서 이제 보고를 받는데 한편으로는 저도 물론 저희 구 사정뿐만 아니라 시 그리고 전국적인 상황까지 다 이렇게 내용을 봤습니다. 근데 이게 모르겠습니다. 이제 어떻게 보면 매일 받다 보니까 사실 이게 뭐 확진자가 생기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막 오히려 좀 덜 민감하게 됩니다. 물론 덜 민감하다고 해서 이 분야에 대해서 코로나 대처 상황을 저희가 뭐 무관심을 한다거나 그냥 좀 부실하게 한다거나 이런 거는 아닌데 당연하죠. 이제 매번 이렇게 발생되는 상황에서 사실은 일상이 좀 돼버립니다. 그럴 수 있다. 이제는 뭐 대처해야지라는 이제 조금 더 통크게 이제 해석을 하시게 되시는 거죠. 시스템적으로도 잘 지금 대처가 되고 있고 그리고 하나 또 좀 유의미한 것은 지금 결국 뭐 전 세계적으로도 그렇고 우리나라에 보면 이제 코로나 확진자 수를 누적으로 이렇게 지금 계속 체크를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사실 이제 국민들한테 크게 알려지지 않는 것은 현재 확진자가 되어서 치료센터에 갔다가 완치가 돼 가서 나와서 현재 지금 치료를 받고 있는 인원이 몇 명이냐 이 부분들은 안 나와 있는데 아마 그 각 구마다는 내부적으로 현재 치료자가 몇 명이다까지 다 얘기를 보고를 받는데 그래서 사실은 확진자 수도 저희가 신경은 쓰이지만 얼마나 치료가 빨리 되어서 현재 치료 중인 사람 수가 줄어드느냐
그 점에 대해서도 사실은 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이 이제 각 구마다 패턴이라고 그럴까요? 이제 발생, 뭐 대처, 이 추이에 대한 게 조금씩 달랐거든요. 예. 연재군은 지난 2년 동안 예. 어떠셨습니까? 발생 추이는. 사실은 저희가 작년 이제 2월부터 이렇게 갑자기 생겼는데 뭐 우리 저희 옆에 인접한 동래구 같은 경우는 네. 초반에 고생 많이 하셨죠. 그 예. 좀 확진자 확 많이 나오는 바람에 사실 그때는 제대로 대처할 만한 시스템이라든지 코로나에 대한 어떤 이해가 충분히 안 돼 있는 상황이어서 참 어려움을 많이 겪었는데 다행스럽게도 저희는 그때 거의 사실은 확진자가 안 나와서 네. 연제구가 그래도 사람들이 부산에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유동 인구가 많을 텐데 이렇게 작은 이유가 참 좀 신기하다 생각하고 그나마 다행이다. 다행스럽다 예, 그렇게 그렇죠. 생각을 했는데 안타까운 것은 올해 이제 들어와가지고 예. 많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렇죠. 저희도 이제 수치를 이렇게 보니까 네. 8월달에 한 200명 정도가 확진이 생겼더라고. 근데 이제 그나마 또 불행 중 다행인 것은 이게 처음에 저희가 딱 맞닥뜨리는 상황이 된다면 네. 정말로 힘들고 또 어떻게 될지 긴장하고. 모르는 상황이었는데 어느 정도 코로나에 대해서 대응 체계라든지 능력이 어느 정도 이제 갖춰져 있는 상황에서 네. 이렇게 확진자가 생기는 일이어서 물론 뭐 그 일을 하는 종사자라든지 역학조사하는 분들이 어떤 피로도는 물론 증가는 하겠지만 네, 그렇지만 네. 시스템 자체가 아예 갖춰져 있지 않아서 뭐 왕자왕하고 아예 혼란스럽고 그런 부분은 피할 수 있게 돼서 네. 다행스러운 일이에요. 그렇죠, 그렇죠. 이 코로나 확진자에 대해서 우리가 갖고 있는 인식이 이제 지난 2년 동안 네. 이제 많이 좀 이제 대처할 수 있는 쪽으로 여유들이 이제 네. 생긴 것 같아요. 시스템이나 초반 한 2년 동안에 겪으시면서 잊을 수 없게 기억나시는 어떤 에피소드나 뭐 마음이 아프셨다거나 뭐 여러 가지 좀 일들이 있으셨을 것 같아요.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참 뭐 연제구에 특별하게 딱 이런 게 아주 뭐 어떤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라든지 이런 게 있던 것이 사실은 아닌데 네네. 사실은 이제 좀 마음 아픈 것이 그 이제 코로나 확진된 분들이 또 이제 돌아가셨다 이런 얘기들을 또 종종 듣게 되실 있습니다. 때. 예, 네. 물론 뭐 언론사에서도 이제 그런 분들에 대해서 제대로 사실은 장례도 못 치르고 이렇게 가신 분들 이제 추모하는 그런 기사들도 봤는데 네네. 그런 뭐 내용들 보면서 굉장히 좀 안타깝기도 하고 그리고 사실 이제 매일매일 이게 이제 접하다 보니까 요즘 이제 저희가 출근하면서 보면 그 구청 딱 처음 이제 들어가면 진입 부분에 이제 네. 그 선별 진료소가 딱 돼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예. 아침 9시부터 이제 시작을 하는데 아, 한 8시 반 정도부터 이렇게 막 줄을 서 계십니다. 그 예. 줄의 길이를 보고도 좀. 예. 그래서 예. 이제 줄이 없으면 다행이다. 오늘 좀 안심하고 이제 또 이 확산하는 정도가 좀 덜 하겠구나. 근데 네. 줄이 막 쫙 끝까지 서서 사람들이 와서 이제 또 보통 서 있으면 아주 뭐 이 자리가 좋은 자리가 아니니까 다들 맞죠. 좀 아주 심각한 표정들을 네, 하시고 네, 네. 아침이다 보니까 이렇게 막 예. 표정도 끼고 이렇게 있으면 그 모습을 보고 또 아침에 출근하면 부담. 되게 마음이 네. 좀 불편하고 뭐 예. 저야 사실은 마음 불편하겠지만 우리 또 그 선별진료소에서 일하는 직원 그리고 그 줄 서 있는 사람들이 한 명 한 명 다 검사를 받으면 네. 그거에 대해서 또 자가격리 여부를 판단해가지고 자가격리를 또 격리자를 또 이렇게 관리를 해야 될 직원들의 어떤 이 일이 또 가중되겠구나 생각하면 참 마음이 불편하죠. 이거 무슨 이렇게 양산 그 우산 파는 이 부모의 자식을 둔 심정처럼 예. 이제 한 2년 정도 우리가 극복에 대해서 예. 조금 여유가 있어졌기 때문에 지금은 이렇게 좀 예. 이야기할 수 있었습니다만 지난 2년간 이제 두서없이 많은 시간을 보내오면서 저는 이제 느낌이 그러실 것 같아요. 탁, 줄이 짧았을 때 그 느낌, 그 마음이 확 이해가 오는데 구에서 좀 어떤 특별한 대책이라든가 제일 안타까운 게 직접 자영업자들이나 이렇게 나가서 만나시면 그 좀 느낌이 다르실 것도 같거든요. 하소연 많이 하시죠? 저희가 만나면 네. 사실은 뭐 그러니까 그런 얘기도 합니다. 제가 이제 구청장이 되고 나서 다 해결할 수는 없다. 그래도 얘기하는 걸 듣는 것만 해도 맞습니다. 어느 정도 해소가 된다라고 그럼요. 얘기를 했는데 솔직히 저는 그 점을 이해를 못하고 사실 납득을 못했어요. 왜냐하면 네. 얘기를 해서 이것이 해소가 되어야 예. 말을 하는 것이 의미가 있지. 네네. 그냥 얘기만 들어주고 해서 무슨 의미가 있나라고 사실 생각을 했는데 네. 저도 이런저런 일을 겪다 보니까 그렇게 하소연하는 걸 듣는 것만 해도 그럼요. 예. 어느 정도 좀
해소가 완전 종국적인 해결은 안 되겠지만 그럼요. 기대감이라는 게 라는 생기니까. 예. 생각들도 좀 하게 되었고 그래서 네. 한편으로는 그러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듣고서 해결도 안 될 건데 이렇게 들어봐야 무슨 의미가 있냐 할 수도 있지만 오히려 이제 이렇게 들음으로 해서 그분들의 어려움 여러 가지 이런 것들에 대한 이렇게 공감을 하면서부터 이거를 어떻게든 조금이나마 해소해 볼 수 있는 방안들을 여러 가지 좀 생각을 해봐야 되겠다라는 네. 어떤 생각에 단초를 제공하는 차원에서 현장의 소리를 듣는 건 참 필요하다라고 사실 그렇죠. 깨닫게 되었고요. 네. 모르겠습니다. 뭐 딱 진짜 도깨비 방망이처럼 탁 하면 나오는 뭔가 있으면 참 좋겠지만 그게 안 된다고 하는 선에서는 저희가 어쨌든 뭐라도 좀 해보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뭐 소상공인 분들 뭐 물론 뭐 다른 데서도 하고 있지만 또 뭐 쓰레기 음식물 쓰레기 수거하는 부분에 네. 대한 뭐 작은아마 한 지원이라든지 또 저희가 이제 지금 이제 동백통도시에서 이렇게 이제 론칭을 하고 있기를 앞두고 있는데 네네. 이런 시스템도 저희가 좀 가져와서 그나마 코로나 때문에 정말로 어려운 분들한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는 여러 가지들을 좀 해보자. 뭐 경제적인 순환의 흐름에 생각을 좀 하고 있는 거죠. 네네. 그 아마 구청장님 마음에서는 뭐 다른 사람들을 생각하기 어려운 것까지도 다 보셔야 되니까 사실은 그 일이 쉽진 않으실 거예요. 사실 그 피로도가 높은 직원들의 입장에서 많은 이야기를 할 때 그걸 뭐 어떻게 우리 구만 해소해 줄 수 없잖아요. 네. 그런 얘기도 들으시게 되죠. 뭐 직원들의 어려움도 아까 제가 뭐 아까 줄 네. 이렇게 서 있는 모습을 보면서 느꼈던 그 마음인데 정말로 뭐 마음 같았으면 제가 그러면 이제 충분히 또 이렇게 고생을 하는 만큼 충분히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하자라든지 아니면 특별히 좀 더 이렇게 그 수당을 좀 더 이렇게 특별 수당을 줬으면 하는 게 마음은 마음인데, 개인적인 마음은 네. 쉬게 하는 것도 결국은 그 사람이 쉬면 나머지 또 다른 부분에서 그렇네요. 구선 효과처럼 다른 맞습니다. 사람들이 또 고생을 하는 것 때문에 네. 사실은 푹 놓고 마음 놓고 쉴 수도 없는 상황이고 그리고 또 수당이라는 것도 보면 뭐 이렇게 뭐 구에서만 특별히 할 수 있는 네, 수당이지만 아니어서 그걸 갖다가 뭐 연제구만 특별히 한다거나 뭐 이렇게 좀 어렵죠. 안 되어서 네. 참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근데 뭐 제가 가지고 있는 이런 안타까운 마음 가급적이면 또 물론 뭐 아니면 좀 식사를 한번 같이 하자. 네, 요즘 네. 식사도 잘 안 되죠. 그런 것도 있고 또 뭐 그런 마음들을 또 아는지 주민분들도 그렇고 보건소에 이렇게 일하시는 그 직원들을 상대로 굉장히 뭐 여러 가지 또 뭐 먹을거리라든지 네, 네, 네. 또 뭐 휴식을 취하는 데 작게나마, 도움이 될 만한 예. 그런 것들을 오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뭐 먹는다고 일 자체가 줄어드는 건 아닌데 맞습니다. 아마 그렇게 받아서 그 선별 진료소나 보건소에 일하시는 분들이 그래도 내가 이렇게 고생하고 있으면 사람들이 알아주는구나. 네네. 뭐 그것으로도 사실은 뭐 다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 좀 힘을 얻고 이 어려운 상황을 잘 좀 헤쳐나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럼요. 그 굉장한 위로고 제가 이렇게 가끔 헤어샵에 가면 그 이제 헤어샵에 모이는 할머님들이 동네 자랑을 하세요. 예. 그 참 재밌는 게 구끼리 비교하시거든요. 거기 구는 마스크 몇 개 줬나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셔서 제가 어느 분은 또 우리 구가 최고야 마스크도 줬다 뭣도 줬다 이거는 굉장히 이제 그 입소 하나의 어떤 여론 형성이 되는 장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한 적도 예, 예, 있었거든요. 그런 물품 같은 것도 굉장히 좀 체계적으로 움직이셨어야겠어요. 예. 저희가 뭐 지금은 이제 사실 마스크 네. 구입에 전혀 이제 문제 없지만. 문제가 없고 네네. 물론 뭐 이제 돈을 주고 사야 되는 문제가 네네. 있지만 그래서 뭐 보건 경로당이라든지 또 어린이집이라든지 네. 좀 이제 특별히 어떤 이 감염에 좀 취약한 부분들한테는 수시로 제가 이렇게 또 지급을 하고 물론 크게 문제가 안 되는 선에서 그래야죠. 이렇게 또 하고 있고 뭐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사실은 이게 코로나 대응 차원에서의 그 마스크도 있지만 이제 미세먼지 차단 차원에서의 어떤 마스크 지급이 되는 경우가 계속 네네. 있고 그렇게 또 지원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네, 그 이제 얘기를 듣고 보니까 우리 구청장님은 조금 지난 2년간 조금은 괜찮으셨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확진자가 연제구에서 드물었기 때문에 다른 데서 뭘 이렇게 하고 있지 보셨다 이제 시스템 매뉴얼이 나오고 난 뒤에 그것도 복 받으신 거네요. 저희가 이제 하나 다행히. 좀 말씀드리면 예. 원래는 이제 그 조금 복잡한 얘기일 수도 있는데 그 주민 자치형 공공 서비스 이렇게 해가지고 주공사업
간호직이라고 이제 통칭 이제 약칭을 하는데 네네. 그거를 사회복지직과 그다음에 간호직이 한 쌍이 되어서 각 동에서 이제 찾아가는 어떤 복지 서비스를 하는 게 있습니다. 아, 근데 그러면 저 행정직에 계신 공무원과 예, 예, 예. 어떤 이제 보건 간호직도 이제 네. 공무원이죠. 아, 그렇죠. 예, 예. 그래서 예, 이제 그거를 하려고 저희가 이제 코로나가 오기 전에 그럼 우리 군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확실하게 해보자 이렇게 해가지고 미리 제가 네. 12개 동이거든요. 그 네. 12개 동 전체에 다 그 간호직 공무원들을 제가 이제 인원을 받았어요. 예, 아무튼 타고는 그렇게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네네. 근데 이제 그렇게 해서 어느 정도 좀 인원이 있던 가운데 아하. 이렇게 이제 코로나가 좀 네. 생겼고 도움이 되셨겠네요. 그런 그래서 시스템이. 뭐 코로나가 오리라고 음. 예상하고 이렇게 했던 거는 아니지만 그렇게 좀 인원을 확충했던 것들이 이번에 이렇게 좀 대응하는데 그나마 조금 숨통을 틔울 수 있는 여지구만 좀 나름대로 네. 발생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저도 이제 어느 구에 소속돼서 살고 있습니다만 가장 편한 건 구청장이 왜 제대로 못해라고 이렇게 한마디 욕하는 거거든요. 이건 제일 편한데 예. 사실 굉장히 많은 이야기를 들어야 되시는 그 예, 입장에서 예, 제일 어려우셨던 점을 꼽으신다면 예. 어떤 점이세요? 뭐 듣기는 듣는데 이제 제대로 해줄 수 없다라는 게 참 안타까움. 어려움이 있죠. 예, 예. 그러니까 네. 뭐 지금 사실은 뭐 어디는 하는데 왜 우리는 또 안 해주느냐. 그리고 그러네요. 그게 이제 조금 범위를 줄여가지고 네. 사실은 제가 봤을 때 이렇게 참 어려움이 있는 분들이 있는데 이분들한테만 어떤 뭐 지원을 한다고 하면 물론 마음 같았으면 그분들한테 지원을 그렇죠. 하고 싶은 마음이 그렇죠. 있는데 이제 네. 그게 그냥 서로 지원 주고 받는 걸로 이렇게 묻혀지는 것이 아니라 그렇죠. 결국은 또 이게 결국은 뭐 또 연결이 다 돼 소문이 나고 뭐 이래 돼 버리면 또 다른 데서 이렇게 왜 안 되냐. 그러니까 항상 뭔가를 지원 여부를 판단할 때 그 형평성을 고려해야 된다는 게 참 어려우셨군요. 국간의 곡식은 일정한데 예. 더 이상 뭐 예. 생기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그냥 개인이라면 제가 제 주머니에서 뭔가를 내고 주고 그게 왜 나는 안 줍니까? 그러면 그거는 제가 저분한테 드리고 싶어서입니다. 그렇죠. 개인 사재라면. 네. 이게 뭐 제 돈이 아니라 어쨌든 공공 자금으로 이제 하는 부분이다 보니까 왜 이 사람과 저 사람의 차이를 두느냐라고 해서 이 반문을 하면 참 얘기하기가 힘들거든요. 그런 것까지 이제 생각해서 우리가 뭔가 시행을 하려고 하니까 선뜻 이게 좀 잘 안 되는 그런 어렵네요. 예. 말씀 듣고 보니까 사실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공평한 게 뭐지? 라고 생각하면 굉장히 많은 단어들이 스쳐가거든요. 예. 근데 이제 그 국민들을 놓고 정말 다 누구나 만족하는 공평의 개념의 그 구정을 시행하신다는 게 어려울 것 같아요. 집에서 애들 둘 키워도 예. 왜 형만 잘해줘? 왜 나만 차별해? 이 얘기를 부모 입장에서도 듣게 되는데 사실 그런 입장에서는 그래도 원칙 같은 게 있으셔야 되지 않으세요? 어쨌든 나는 살림을 하는 예. 주체로서 이런 원칙은 가지고 가겠다. 예. 그런 원칙은 있으실 것 저는 이제 같아요. 그 명분이라는 게 네. 물론 이전에 옛날부터도 명분 얘기를 했는데 이제 제 나름대로는 그 명분이라는 게 결국은 이쪽과 저쪽에 차이를 두는 이유를 이제 사실은 생각을 하고 그게 제 마음속에 섰으면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 이게 차등이라고 이게 차별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건 차별이 아니라 차등이다라고 해서 이제 보통 하는데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가령 뭐 어떤 어린이집 네. 경우에는 특별히 아직까지 뭐 백신을 맞지 않는 상황 네. 그리고 보호가 특별히 필요한 상황 그렇기 때문에 일반 다른 이 영역보다는 그 사람들에 대해서는 지원이 필요하다 아이들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 이제 그렇게 생각이 들면 사실 어린이집에 또 어떤 방역 물품을 지원한다 뭐 이제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개념의 기준이 없으면 너무 예. 힘들어지실 것 같아요. 예. 제가 팁을 하나 드릴까요? 저는 이제 아이들이 어려서 형이 이뻐, 내가 이뻐 이렇게 물었을 때 예. 항상 그렇게 대답했어요. 이 세상 모든 6살 중에선 형이 제일 이쁘고 예. 이 세상 모든 5살 중에선 네가 제일 이뻐. 그 다음에 얘기 못 하더라고요. 지혜로 예. 언젠가 한번 어떻게 응용이 될지 제가 예상은 안 됩니다만 자 지난 2년간 정말 코로나로 많은 지자체의 일선에서 고생들을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가 뉴스에서 보는 것과 다르게 사실 이렇게 말씀은 편히 하시는 것 같아도 얼마나 마음 졸이고 솔직히 밤에 잠 안 온 적도 있으셨죠 초기에는? 예, 그렇죠. 이게 뭐 이제 병상이나 이렇게 네. 어쨌든 저희는 확진 여부를 판단을 해서 그 확진자가 어떤 이제 공공의료 체계로 이렇게 가는 것까지에 저희가 하는데 사실 이제 저희가 확진자가 계속 발생을 하는데 네. 병원으로 이송을 해야 되는 그 장소에 이렇게 수용할 공간이나
이 여력이 안 그렇죠. 되는 경우에는 걱정되죠. 예. 계속 이런 식으로 이제 발생하면 도대체 어떻게 이거를 어. 우리가 대처를 할 것이냐. 네네. 뭐 특히나 연제구 안에 부산 의료원이 있긴 있습니다만 다른 의료기관이라는 게 어쨌든 개인의 의사 이 의료기관이 큰 의료기관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물론 연제구뿐만 아니라 다른 그렇죠. 데도 많이 그렇게 네네네. 하는데 이제 그런 상황에서 이거를 어떻게 이제 과연 대처를 해야 될 것인가를 생각해서 사실 초반에는 아유. 잠을 사실 좀 잘 못 잤어요. 맞습니다. 그 잠을 잘 주무셨다면 구청장님 아니시죠. 사실 잠 못 주무실 거예요. 그게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때는 어떨 때는 우리 모두 다 야 이거 손 놓아지는 거 아니야? 라는 긴장감, 두려움이 다 엄습했었거든요.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이신지 가슴에 타 오는 것 같습니다. 자, 이제는 우리도 대처하고 버틸 힘이 조금씩은 근성으로 생기지 않나 하는 다행스러운 시기라고 생각이 되는데 아직도 극복이 된 건 아닙니다. 뭐 위드 코로나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은 평가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또 이 기회가 됐으니까 또 구의 아버지로서 국민들께 또 한 말씀 부탁하실 말씀도 좀 있으실 것 같아요. 국민 여러분, 사실 제가 뭐 모든 걸 다 한 것은 아닙니다. 한 분 한 분 물론 어려움을 또 견뎌가면서 소위 말하는 방역 수칙이라는 것을 갖다가 잘 지켜주셨고요. 처음에는 어떻게 하는 건지도 사실 막 굉장히 참 우왕좌왕했는데 어느 정도 이제 좀 적응이 되고 익숙하게 된 가운데 누가 사실은 말하지 않아도 스스로 다 잘 지켜주시고 조금씩 불편을 감수하자 이렇게 한 마음이 됐기 때문에 지금까지 또 큰 어떤 굴곡 없이 무난히 잘 또 견뎌오고 또 대처가 된 것 같습니다. 아마 앞으로 뭐 위드 코로나 얘기도 많이 이제 지금 거론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도 분명히 어느 정도 또 시스템을 바꾸고 기준을 바꾼다고 하면 그 기준에 맞게 잘 대처하시리라고 저는 믿고요. 저도 여러분들 같이 또 서로 혼란스럽지 않게 잘 대처할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제가 좀 다듬고 또 다듬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변호사 출신이시잖아요. 네. 그 단답형 질문입니다. 빨리 손 드셔야 돼요. 변호사로서 일이 편했다. 구청장으로서 일이 편하다. 하나, 둘, 셋. 이런 거 정말 나쁩니다. 이렇게 네. 이쪽도 저쪽도 아닌 거. 사실 이제 참 판단하기 어려우시죠. 네. 제 개인의 마음으로 치자면 사실은 변호사업이 아무래도 편하죠. 제가 그냥 아니면 제가 끊으면 되니까. 네. 근데 이제 뭐 구청장의 일이라는 거는 제가 싫든 좋든 제가 주어져 있는 자리에서 해야 되는 일을 반드시 해야 되기 때문에 선택한 사람들에 대한 보답. 네. 그런 점에 대해서는 사실 변호사보다 어려운. 그렇군요. 두 가지 다 행복하다. 저는 이렇게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긴 시간 2021 코로나 돌파 구정을 말한다. 연제구 오늘 이성문 구청장님 나와주셨는데요. 제가 이렇게 구 자랑 전혀 못하시게 했거든요. 왜냐하면 코로나에 관한 얘기이기 때문에. 근데 이렇게 인터뷰 끊으면 좀 서운해하실까봐 한 가지만 제가 좀 여쭤볼게요. 그 동행 함께하는 매니페스토 그 우수 사례에서 부산에서 유일하게 2개 부문의 상을 받으셨더라고요. 예. 그러셨죠? 최근에. 네. 그래서 한 개 부문이 청년들이었나요? 청년들이었나요? 청년 부분하고 네. 하나는 문화 쪽 만화도서. 만화도서관. 제가 이렇게 뒤집어서 질문 하나 드릴게요. 저 사실 그거 보고 왜 뜬금없이 만화야? 이런 생각을 솔직히 좀 했습니다. 이유가 있으셨습니까? 정확히 찌르셨는데 네. 사실은 만화를 해보자라는 거는 뜬금없습니다. 네. 그렇고 네. 근데 약간 좀 역발상과 발상을 좀 새롭게 해보자라는 이제 차원이었고 근데 이게 이제 뭐 전국 최초 뭐 전국 유일은 아니죠. 부천에도 이미 만화 박물관이라고 해서 그런 시스템이 또 있고 네. 물론 다른 나라이긴 하지만 우리 부산에서 가까운 일본의 이제 만화 산업이라든지 만화 콘텐츠 많죠. 도서관이 많이 있고 이제 그런 데서 영향을 많이 받았고 사실은 이제 우리 그 금정구청장님이 또 네. 도서관에 대한 또 관심 그렇죠. 저도 또 이제 뵙다 보니까 그렇게 하면서 저도 도서관이 굉장히 약간 좀 속된 말이긴 하지만 돈 들여서 좋은 거는 돈 들여서 나쁘지 않은 거 이게 돈 들인 만큼 좋다는 거는 도서관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가급적이면 웬만하면 좀 도서관을 많이 이제 확충을 하자 이런 기조로 저희가 이제 저희 부서원들하고 담당자들하고 이렇게 얘기를 해가는데 그 중에 그냥 기존에 해왔던 것 말고 뭔가 좀 특색 있는 만화 이렇게 도서관을 좀 해보면 어떨까라고 이제 논의를 하던 차에 그러면 이제 만화를 얘기한 것 같은데 좀 쉽게 접근시켜보자라는 생각이 좀 그런 건 있는 것 같아요. 네. 제가 아직 좀 젊지 않습니까? 네. 젊으세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이미지 때문에 아마 저한테 이렇게
그 만화 도서관을 한번 해보면 어떨까요라고 우리 직원이 또 제안을 해준 것 같기도 하고 뜬금없으면서 조금 내려가고 있습니다. 예. 네. 그래서 아마 제가 좀 나이가 더 많다고 하면 만화 도서관 얘기를 잠시 못했을 것 그렇죠. 같은데 역사 도서관, 부쿠시 도서관 이런 게 있을 겁니다. 그래서 네. 만화라는 주제를 했는데 사실 저는 이제 만화 보는 걸 되게 좋아합니다. 뭐 웹툰도 많이 보고 네. 뭐 저 서점에서 빌려 보기도 하고 사서 보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진실 판단하겠습니다. 가장 기억에 남는 만화? 요즘은 잘 보고 있는 거 지옥 사원이라고. 다행입니다. 한 3초 안에 답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네. 이제 그렇게 이제 하다 보니까 만화라는 게 사실 단순히 이전에 그냥 그 대본 속 그 만화관에서 본 그런 만화가 아니라 정말로 산업적으로도 그렇고 맞습니다. 또 이건 참 좀 우리 뼈 아픈 얘기인데 연재구가 딱히 이거다라고 이제 내세울 만한 게 잘 없습니다. 저도 그래서 여쭤본 거예요. 그래서 네. 이제 뭔가 우리 연재구 하면 딱 이거다라고 할 만한 것들을 저희가 좀 생각을 해보자는 한번 개발해보자 좀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하던 차에 네. 이 만화라는 주제를 가지고 예. 도서관을 또 우리가 구축하면 이것 또한 또 결국 연재구의 아주 대표성을 가지는 그런 시설이 아닐까. 뭐 그렇게 해서 만화를 저와 같은 뜬금없다라는 사람들의 이야기에 이렇게 대응하시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논리가 개발이 되어 있네요. 다행입니다. 제가 이제 승복을 했기 때문에 다른 분들도 이해하시지 않을까. 기왕 만드셨으니까요. 그 부산에도 이제 웹툰이나 관리해주는 그 많은 기관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연재구는 좀 달라라는 얘기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좀 새로운 아이디어. 저도 지금 떠오르는 게 있는데 인터뷰 끝나고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가지 부분이어서 하나가 더 청년 부분인데요. 요 얘기 끝으로 이제 인터뷰 끝내겠습니다. 제가 예전에 부산을 떠난 청년들을 찾아서 다큐멘터리를 제작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뭐 중국으로, 일본으로 가 있는 부산 청년들을 만나서 왜 부산을 떠났지? 라는 이야기를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 지금 사실 부산에 일자리 없어 라고 말하는 청년들이 정말 많거든요. 구청장님도 젊은 시절을 뭐 다 누구나 지나오면서 또 중년이 되고 그런 청년들에게 꼭 이 터전이 어떤 위로가 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하실 것 같아요. 위로의 마음을 좀 담아서 한 말씀, 메시지 주신다면. 사실은 요즘 뭐 메시지를 주고 또 이렇게 얘기하는 것 자체도 참 미안한 얘기입니다. 사실은 희망적이지 않는 상황에서 희망을 얘기하는 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 이런 또 한편으로 회의적인 생각을 가지면서도 그렇다고 그냥 넘어갈 문제는 아니라 생각을 합니다. 아까 저희가 뭐 청년 창업이라든지 청년 일자리를 위해서 저희가 많이 이제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뭐 없는 일자리를 제가 일자리를 만들 수는 없죠. 그럴 수는 없죠. 일자리가 그렇게 만들어지기 위한 터전과 토대를 제공하고 거기에 좀 더 신경 쓰고자 하는 차원에서 저희가 이제 움직이고 있는데 아까 대표님께서는 이제 뭐 부산을 떠난다라고 했는데 저는 사실 청년에 대한 일자리나 지원 자체가 사실 조금 저는 이제 관점을 달리 한다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 반드시 부산 안에서만 머물도록 하기 위한 측면에서 청년 지원책을 논의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하고 같은 입장이시네요. 이 청년이 결국은 뭐 어느 정도 이렇게 관의 행정의 지원을 받아서 본인이 어쨌든 일자리를 찾고 자기 앞으로의 진로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저희가 도움을 주는 것으로 사실 저는 그걸로도 만족한다 생각합니다. 그것이 그 사람들이 일을 하는 장소가 반드시 부산 또는 부산 안에 있는 연제구 여기만 한정해서 일자리를 정착하도록 하는 측면은 저는 조금 오히려 그 생각이 좀 자유롭게 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그런 측면에서 지금 어떻게 보면 전국을 대상으로 연제구에서 전국으로 전 세계로 좀 그런 관점을 사실 가지고 청년 지역이나 지원이나 창업에 대한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구정을 만난 듯한 그런 느낌을 좀 뭐 아주 거창하지는 않더라도 연제구에서 하는 여러 가지 좀 이 사업들이 조금이나마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된다 생각하시면 적극적으로 좀 참여해 주시면 아마 작은 도움이 좀 될 겁니다. 방송을 보시는 청년들은 그 지역을 불문하고 구청장님 찾아가시면 반드시 따뜻한 커피 한 잔 주실 겁니다. 혹시 점심도 가능한가요? 가능하죠. 점심도 가능하다니까 인원수 지켜서. 굉장히 그 자신감 있으신 것 같고요. 좀 새롭게 열려 있으신 것 같아서 오늘 저는 인터뷰하는 내내 재밌었습니다. 거북하신 거 없으셨죠? 재밌었습니다. 다행입니다. 자, 뉴스원 기획 인터뷰입니다. 2021 코로나 돌파 구정을 말한다. 오늘은 연제구 이성문 구청장님 함께 모시고 얘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